여러분, 오늘 아침 거울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시간 참 빠르다 한숨을 쉬었나요? 아니면 오늘도 힘내자 하고 미소 지었나요? 어느덧 황혼에 접어든 이 시기, 사실 어느 때보다 소중하고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이 시간을 즐기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단순한 바람과 달리 현실의 사랑은 복잡합니다. 아침에 배우자 얼굴을 봐도 어색해 한마디 건네기 어렵고, 손주는 그저 예쁜데 며느리 눈치가 보여 안아주기 망설여집니다. 친구를 만나면 옛 얘기만 반복하다 돌아오고, SNS 좋아요 숫자에 괜히 서운하기도 합니다. 나이 들면 사랑이 쉬워질 줄 알았는데 왜 더 어렵지?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 2400년 전에 특별한 스승, 장자 할아버지를 모시려 합니다. 옛사람이 요즘 세상을 알겠어? 하겠지만 그의 사랑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마 외칠 겁니다. 아, 이게 바로 내가 찾던 답이었네. 장자는 딱딱한 철학자가 아니라 해양 넘치고 장난기 많은 동네 어르신 같은 사람입니다. 젊어서는 사랑은 열정, 이라 배우고 중년엔 사랑은 책임, 이라 느꼈다면 이제는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배우자에 대한 정, 자녀와 손주에 대한 마음,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 대한 사랑까지 모두 얽혀있지요. 밤마다 내가 그때 그 사람과 결혼했다면 왜 저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줄까? 난 뭘 위해 살아온 걸까? 하고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자와 함께라면 마치 무거운 배낭을 벗어던지는 듯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자, 장자는 사랑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관계의 집착은 어떻게 내려놓았을까요? 나이 듦과 죽음 앞에서도 어떻게 평온했을까요? 지금부터 장자 할아버지의 지혜 속으로 함께 여행해 봅시다.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로 사랑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이 알던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내 거야. 이 말 로맨틱하게 들리시나요? 아니면 조금 무섭게 느껴지시나요? 우리는 평생 사랑을 소유하는 것으로 배워왔습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친구. 이 내 것이라는 표현이 너무나 자연스럽죠. 사랑하는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들고 붙잡고 놓치지 않으려 애쓰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장자 할배는 이 모든 것에 코웃음을 칩니다. 여러분, 강물을 소유할 수 있나요? 구름을 붙잡을 수 있나요? 장자에게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강물이 산을 돌아 흐르듯, 구름이 하늘을 떠다니듯, 바람이 나뭇가지 사이로 스쳐 지나가듯, 사랑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놔두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저녁 식사 후 배우자가 소파에 앉아 TV만 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설거지를 끝내고 나와 뭔가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저 사람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이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나 봐. 나는 이렇게 바쁜데 저 사람은 편하게만 있네.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긴 하는 걸까? 잔소리가 목까지 올라옵니다. 하지만 꾹 참습니다. 말하면 싸움만 날 것 같으니까요. 이때 장자 할배가 옆에 앉아 이렇게 속삭입니다. TV를 보는 건 그 사람의 자유로운 한때인데 왜 그 자유를 구속하려 드는가? 강물이 흐르듯 그도 그의 방식으로 흐르는 중일세. 그저 지켜봐 주게나. 처음엔 황당하게 들립니다. 뭐, 저 사람 편만 들어주시네? 하고 투덜거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잠깐 생각해보세요. 나비가 꽃을 사랑할 때 그 꽃을 꺾어서 집에 가져가나요? 아니죠. 나비는 꽃의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잠시 머물다가 훨훨 날아갑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꽃을 찾아옵니다. 집착이 아니라 자유로운 만남. 이것이 장자가 말하는 사랑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저는 이제 늙었어요. 젊음은 어디로 갔나요? 노년에는 특히 상실감이 큽니다. 젊었을 때의 활력,
아름다운 외모, 건강한 몸. 이 모든 것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 흘러간 세월을 붙잡으려 안간 힘을 씁니다. 비싼 화장품을 바르고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젊게 보이려 애씁니다. 하지만 거울 속 얼굴은 어제와 다르지 않습니다. 장자 할배가 말합니다.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없다네. 그 변화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고통의 시작이지. 충격적인 말씀이지만 곱씹어보면 진리입니다. 내 몸의 변화, 배우자의 변화, 자식들의 독립. 이 모든 것을 자연의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무거운 짐이 스르르 내려갑니다. 아, 원래 다 그런 거구나. 내가 너무 붙잡으려고 했구나. 이 깨달음의 순간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손을 꽉 쥐고 있던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오히려 더 많은 것이 내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제 낡은 옷을 벗어던질 시간입니다. 내가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는 푸념 대신 아, 원래 다 그런 거지 뭐 하고 한 발 물러서서 관조하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그 여유가 바로 사랑을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 마법의 열쇠입니다. 두 번째로 황혼 이혼에 대해 말해볼까요? 나비의 꿈인가, 현실인가? 이혼하겠습니다. 60년을 함께 산 노부부의 입에서 나온 이 말. 듣는 자식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그 긴 세월을 함께 했는데 이제 와서요? 요즘 황혼 이혼이 늘고 있다는 뉴스 보셨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에이, 참을 만큼 참았는데 뭘 하고 이해가 가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이제까지 산정이 있는데 하고 안타까우신가요? 장자 할배는 이 황혼 이혼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아마도 장자는 유명한 나비의 꿈 이야기를 꺼낼 겁니다. 어느 날 장자가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나비가 되어 꽃밭을 훨훨 날아다녔습니다. 너무 자유롭고 행복했죠. 그런데 꿈에서 깨어나니 자신은 나비가 아니라 사람 장자였습니다. 이때 장자는 혼란에 빠집니다. 내가 나비가 되는 꿈을 꾼 것인가? 아니면 지금 나비가 장자가 되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무슨 철학 수수께끼 같지만 결혼 생활을 생각해보면 딱 맞아떨어집니다. 결혼하는 순간 우리는 배우자라는 역할에 푹 빠져 살기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의 아내, 나는 누구의 남편. 이 역할이 나 자신이 되어버립니다. 어느 순간부터 원래의 나는 사라지고 배우자로서의 나만 남습니다. 자녀들이 태어나면 엄마 아빠라는 역할이 또 추가됩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원래 누구였지? 내 본래 모습은 뭐였지? 마치 꿈에서 깨어난 장자처럼 갑자기 혼란스러워집니다. 특히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면 둘만 남은 집은 너무 넓고 조용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는데 낯선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이 사람과 내가 정말 잘 맞았던 걸까? 그냥 자식들 때문에 참고 산 건 아닐까? 오랜 세월 쌓아온 부부라는 틀이 갑자기 답답한 감옥처럼 느껴집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삶과 죽음이 하나이듯 시작과 끝은 본래 다르지 않다네. 결혼의 시작이 있었으면 끝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자연의 이치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럼 이혼하라는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장자는 이혼을 권장하는 것도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판단이 아닙니다. 이혼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흐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강물은 산에서 시작해 바다로 흘러갑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죠. 마찬가지로 한 관계가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는 과정도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 있습니다. 아, 이 관계가 이제 다른 강으로 흘러갈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죄책감이나 분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장자의 핵심 지혜는 분별심을 버려라입니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는 우리의 인위적인 판단일 뿐 자연의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그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배우자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요? 내가 더 이상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요?
장자 할배는 슬며시 어깨를 토닥이며 말합니다. 그 마음 또한 자연스러운 변화의 일부일세. 억지로 붙잡으려 애쓰기보다 그 변화를 관조해보는 건 어떤가? 나비가 되었다가 다시 사람이 되는 꿈처럼 우리 인생의 관계 또한 다양한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습니다.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안에서 새로운 자유와 사랑의 형태를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로 갱년기 부부싸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빈배의 비밀. 당신은 왜 맨날 그 모양이야? 어젯밤에도 또 싸우셨나요? 갱년기 부부싸움은 정말 무섭습니다. 젊었을 때는 한 번 싸우면 금방 풀렸는데 이 나이에 싸우면 며칠씩 얼굴도 안 보고 지내게 됩니다. 밥 먹을 때 왜 쩝쩝거려? 불 좀 끄고 다녀. 내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지.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평생 쌓아온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당신은 결혼한 이후로 나한테 잘해준 적이 없어.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이야. 호르몬 변화로 몸도 마음도 예민한 시기입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다 보니 작은 일에도 화가 폭발합니다. 이때 장자 할배가 껄껄 웃으며 등장합니다. 그대들은 마치 텅 빈 배가 부딪힌 것과 같구먼. 뭐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장자의 유명한 빈 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배가 와서 쿵 부딪혔습니다. 이때 그 배가 텅 비어 있으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아이고 조심해야지 하면서 그냥 넘어갑니다.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사람이 타고 있으면 어떨까요? 이 사람아, 눈 뜨고 다녀 하면서 화를 냅니다. 왜 그럴까요? 텅 빈 배는 의도가 없습니다. 그냥 물살에 떠내려온 것뿐이죠. 하지만 사람이 탄 배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일부러 내 배에 부딪힌 거야. 사람을 사랑하는 감정 속에는 항상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내 배우자는 이러이러해야 한다. 내 배우자는 나를 이렇게 사랑해야 한다. 이런 무언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분노합니다. 저 사람이 일부러 나를 화나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장자 할배는 이 기대를 아예 비워버리라고 합니다. 배우자를 그저 텅 빈 배처럼 바라보라는 겁니다. 배우자가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은 그냥 그런 것일 뿐입니다. 거기에 특별한 의미나 의도를 부여하지 않는 거죠. 밥을 쩝쩝거리는 것은 그 사람의 습관일 뿐이지 나를 무시하는 행위가 아닐세. 불을 끄지 않는 것은 그저 깜빡한 것일 뿐 나를 화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마음속에 화가 스르르 사라집니다. 그게 말처럼 쉽나요? 수십 년을 함께 살았는데 맞습니다. 하루아침에 빈 배처럼 서로를 바라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연습부터 시작해보세요. 이번엔 그냥 넘어가자 뭐. 쿨하게 넘어가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지. 인정하는 순간 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장자는 모든 만물이 자연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움직인다고 말합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그만의 흐름대로 사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를 내 마음대로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갱년기 부부싸움을 줄이고 황혼역 부부관계를 더욱 깊고 평화롭게 만드는 장자식 지혜입니다. 오늘 저녁 배우자를 바라보며 한번 속으로 중얼거려 보세요. 당신은 텅 빈 배, 텅 빈 배. 신기하게도 화가 안 납니다. 네 번째로는 손주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또 우리 다리를 늘리지 마라. 우리 손주? 생각만 해도 절로 미소가 지어지시죠? 자식 키울 때는 몰랐던 애틋함이 손주에게는 샘솟습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넘치는 사랑이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손주가 밥은 잘 먹는지, 옷은 따뜻하게 입는지, 유치원에서 왕따는 안 당하는지 일거수일투족이 신경 쓰입니다. 이것도 먹여야 하는데, 저것도 사줘야 하는데, 혹시라도 잘못해줄까봐 노심초사합니다.
그런데 며느리나 사위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머니, 괜찮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이 말 속에는 사실 이런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상처받으시겠지만 지나친 사랑은 간섭이 될 수 있습니다. 장자 할배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리 다리가 짧다고 늘려주려 하고 학 다리가 길다고 잘라주려 하지 말게. 오리는 다리가 짧아야 오리입니다. 학은 다리가 길어야 학이죠. 억지로 늘리거나 자르면 그건 오리도 학도 아닌 괴물이 됩니다. 손주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주에게 무언가를 더 해주려 하고 더 잘 키우려 하고 더 나의 방식대로 이끌려 하는 것. 이것은 마치 오리 다리를 늘리려는 것과 같습니다. 손주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손주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그의 부모가 자신의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도록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경험으로 봤을 때 그 경험 소중합니다. 하지만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당신이 자식을 키우던 방식이 손주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움을 주는 것과 간섭하는 것은 한 끗 차이입니다. 요청받았을 때 도와주는 것은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나서는 것은 간섭입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참된 자유는 모든 인위적인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네. 손주에게 최고의 사랑은 그들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봐주는 것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은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치 넓은 하늘이 새가 자유롭게 날아다니도록 공간을 제공하듯이 말이죠. 때로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손주들이 스스로 날갯짓하도록 지켜봐주세요. 아이고, 내가 너무 앞섰네. 이렇게 깨닫는 순간 손주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식들과의 관계도 한결 편안해질 겁니다. 사랑을 주는 것에서 지켜봐주는 것으로 관점을 바꾸어 보세요. 그 안에서 장자 할배가 말하는 자연스러운 사랑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로 나를 사랑하는 법을 알아볼까요? 거울 속 내 모습과 화해하기. 오늘 아침 거울을 보셨나요? 거울 속에는 어떤 모습이 있던가요? 주름진 얼굴, 흰 머리, 처진 피부. 예전 같지 않은 내 모습을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지? 비싼 화장품을 바르고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운동도 해봅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은 막을 수 없습니다.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합니다. 병원 갈 일이 많아지죠. 작은 통증에도 불안해집니다. 혹시 큰 병은 아닐까? 건강 염려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장자 할배는 우리 몸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사람의 몸은 대자연의 일부일세.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에는 푸르게 자라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잎이 집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젊고 건강했던 시절만을 좋은 것으로 여기고 늙고 병든 몸을 나쁜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 이분법적인 생각 자체가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장자 할배는 강조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게나. 내 몸이 약해지고 병들고 주름지는 것까지도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 내 몸도 이제 봄, 여름을 지나 가을, 겨울로 가는구나. 그 또한 아름다운 과정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불안과 염려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내 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젊음을 그리워하거나 미래의 병을 걱정하는 대신 지금의 내 몸이 주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보살피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 스트레칭을 합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맛있는 음식을 천천히 음미합니다. 햇살을 쬐며 산책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 몸과 사랑에 빠지는 행위입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삶을 즐기고 죽음을 편안히 받아들이는 것이 지극한 경지라네. 내 몸의 변화를 미워하거나 부정하지 마세요.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찾아보세요. 거울 속의 주름은 살아온 세월의 흔적입니다. 흰머리는 지혜의 상징입니다. 내 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건강과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거울 앞에 서서 내 몸에게 말을 건네보세요. 나의 몸이여,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네. 이제 내가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돌봐줄게. 이것이 장자 할배가 알려주는 내 몸과 사랑에 빠지는 법입니다. 장자 할배와 함께한 사랑 여행 어떠셨나요?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사랑과 관계의 문제들이 조금은 가벼워졌나요? 마음 한편에 평화가 찾아왔나요? 장자 할배는 우리에게 커다란 선물을 주었습니다. 사랑은 소유하거나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라네. 배우자의 잔소리에도 텅 빈 배를 떠올리며 피식 웃어넘기고 손주에게 지나친 간섭을 하려다가도 오리다리 늘리지 말라는 가르침을 되새기며 한 발 물러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짝사랑의 아픔에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나 자신을 다독이며 감정의 흐름을 인정하게 되었고, 친구와의 관계에서는 쓸모없는 나무의 지혜로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나의 늙어가는 몸과 외모에 대해서도 대자연의 일부임을 깨닫고 지금의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자의 지혜는 우리를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다 내려놓아라. 그러면 자유로워질 것이다.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드럽게 속삭입니다. 그것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니 굳이 애쓸 필요가 없네. 그저 흘러가게 두게나. 이 세상 모든 사랑의 형태가 결국은 자연스러운 흐름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와 평화 속에서 우리 내면의 사랑은 더욱 풍요롭고 깊어질 것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주변의 모든 관계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삶의 모든 순간을 평화롭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장자 할배가 우리 시니어들에게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창문을 활짝 여세요. 아, 오늘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달라 보일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장자식 사랑법도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